한 달 전 한 미국 피겨 스케이팅 코치가 중국 대표단의 코치로 임명되어 중국 선수들을 금메달 획득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녀에게 무한한 지원을 약속하며 계속해서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길거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미국에서 온 피겨 스케이팅 코치 앤드류 스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은 피겨 스케이팅의 강국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재능을 인정받아 여러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길고 날씬한 팔다리와 작은 얼굴로 인해 저는 경기 중에도 뛰어난 몸매를 자랑했고 타고난 리듬감과 노력으로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국가대표 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믿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착지를 잘못하여 심각한 인대 부상을 당한 앤드류 스미스 코치의 이야기는 스포츠인으로서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경쟁적인 스포츠 활동, 특히 선수로서의 경력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이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없었죠. 스케이트가 전부였던 그에게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잠재력을 아쉬워한 한 감독이 그에게 코칭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앤드류는 선수에서 코치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이 새로운 역할이 자신과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후 그는 젊은 선수들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고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훈련받은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연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 중국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앤드류에게 매우 큰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 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는 이 제안의 매력을 느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코치는 중국 피겨 스케이팅의 잠재력에 대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는 중국이지만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죠. 앤드류는 중국이 보유한 우수한 인재와 자본에 자신의 전문적인 코칭을 더하면 금메달 획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에서 그의 코칭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 피겨 스케이팅 팀이 국제 무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중국의 주요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이 남자 싱글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여자 싱글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한국은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점차 피겨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앤드류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한국을 꺾고 중국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에서 중국팀이 세계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획득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중국에서 이러한 비전을 갖고 그에게 접근한 것은 그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코치는 중국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의 성공을 위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앤드류가 팀을 성공으로 이끌 경우 보너스로 백지 수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에서 국제대회의 메달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권위를 상징하며 아직도 사회주의적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앤드류는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다소 당황했습니다. 번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중국과 달리 도착한 지역은 노후화되고 일부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길거리는 노숙자로 가득하고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이러한 첫 인상은 그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그의 주된 목표는 오로지 중국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앤드류는 초기의 문화적 충격과 환경적 차이를 뒤로하고 훈련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중국 선수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고 그는 중국 피겨 스케이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코치는 중국 피겨 스케이팅 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현재 세계 1위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들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면 최소한 2위는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롤 모델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수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을 모방하고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모델로 삼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일부 선수들은 한국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부정한 방법 때문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선수들에게 경쟁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어느 나라건 배우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피겨 여왕 김연아의 연기를 수없이 복습하고 감탄하며 그녀의 기술과 표현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공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수들이 국가 간의 역사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스포츠에서 뛰어난 이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코치는 자신의 경험을 중국의 선수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피겨 스케이팅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김연아 선수의 등장이 피겨 스케이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연아의 성공을 목표로 삼아 피겨 스케이팅을 연습한 결과 그 역시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이 경험이 지금의 코치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수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앤드류는 문화적 차이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중국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는 큰 문화적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 교육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를 칭찬하는 것조차 부모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수업 중에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엄격한 피드백을 주면 부모들이 바로 항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질린 앤드류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그들이 국제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코치는 중국에서의 한 달간의 트레이닝이 매우 도전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중국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체면과 자녀의 특별 대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질서 의식의 부재를 경험하며 이는 중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화적 특성으로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선행을 다투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팀워크와 상호 존중이 중요한 스포츠 환경에서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선수들의 기술 발전이나 팀워크 구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앤드류는 낮 시간 동안 질서 없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저녁에는 부모들의 끊임없는 항의 전화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느끼고 더 이상 그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커리어에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앤드류 스미스 코치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된 선수들을 본 중국 측은 그가 요구하는 어떤 금액이든지 지불하겠다며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앤드류는 회유와 협박이 섞인 중국 측의 요청을 끝내 거절했고 위약금을 지불한 후 중국을 떠났습니다. 본래라면 미국으로 돌아가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 바로 코칭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심신이 지쳐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 동안 겪은 스트레스는 그에게 10년을 늙게 한 것 같은 무게감을 안겼습니다. 그 후 앤드류는 잠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며 그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김연아 선수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필요한 휴식과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앤드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코치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며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중국 아이들의 이야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느꼈던 불친절함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까 우려하며 특히 김연아 선수에 대한 동경심만이 그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친절함으로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고 그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그들의 태도는 앤드류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그는 한국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앤드류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하고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는지 직접 느껴보기를 기대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코치가 여의도의 최신 백화점을 찾아갔을 때 그는 상당히 놀랐어요. 거기 도착하니 그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백화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건물 중앙이 탁 트여 있고 높은 천장 아래로 분수가 흐르며 여기저기 벤치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장소를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앤드류는 자신이 알던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주로 답답하고 오직 쇼핑만을 위한 곳이었다는 기존의 믿음과 대조되는 경험을 했죠. 주변 사람에게 백화점의 위치를 물었을 때 받은 답변은 그를 한층 더 놀라게 했어요. 그가 서 있던 그곳이 바로 백화점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백화점은 그가 경험해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코치는 백화점에서 겪은 이색적인 화장실 체험에 꽤 흥미를 느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것이 한국의 섬세한 배려와 창의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죠. 백화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는 다양한 매장을 구경하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마련된 쾌적한 휴식 공간에서의 잠시의 휴식은 그에게 큰 만족을 선사했어요. 쇼핑을 즐기면서 코치는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혁신적인 면모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백화점의 모던한 디자인과 고객을 위한 배려는 그에게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놀란 마음에 호기심이 생긴 코치는 그 기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여성이 무엇을 하는 중인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어요. 그 여성은 친절하게도 그것이 구강 청결 기계라고 설명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컵을 사용해 입을 가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코치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이렇게 편리하고 세심한 시설을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코치는 화장실에서 한국 사람들이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핸드 타월 대신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쓰레기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이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코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었고 그로 인해 시민의식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환경보호 노력과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한지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공공 화장실의 청결함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구식 좌변기가 많고 때론 문이 없어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불편함을 겪었는데 한국은 화장실 칸마다 문이 있고 그 안에 비데까지 설치된 모습을 보고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커튼으로만 가려진 화장실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이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튼을 확 열어젖히는 상황이 벌어져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 사람은 사과도 없이 그냥 다른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에 비해 한국의 화장실은 각 칸마다 충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중국이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전반에서의 격차를 보며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코치로서 자신이 살아온 곳 역시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여겼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는 그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느낀 충격은 컸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나라가 한국임을 목격하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코치는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잘 지키며 차례를 기다렸고 그런 모습은 코치에게 한국 사회의 예의 바름과 질서 정연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코치는 김연아 선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김연아 선수를 보며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꿈을 키웠고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우아함과 기량,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얼마나 한국을 잘 대표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김연아 선수의 열성적인 팬이었어요. 그녀의 경기는 물론이고 인터뷰나 공식 행사에서 보여주는 태도까지 빠짐없이 주목했었죠. 김연아 선수의 항상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 그리고 기자들과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코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런 예의 바른 태도가 김연아 선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친절하고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체계적으로 습관화된 결과라고 코치는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서로 밀치며 앞다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코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한 학생이 탑승한 어르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학생의 얼굴에는 불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목격한 한국 학생들의 행동은 코치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르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코치는 이런 문화가 자신이 경험한 어떤 환경과도 달랐다고 느꼈죠. 비록 존중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중국에서였다면 아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행동은 코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 예의 바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찰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 코치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원래 김연아 선수의 나라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코치가 되어 한국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세계 대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코치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커질수록 도전도 커지지만 열정이 있다면 언어 장벽조차 넘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성장하고 경력을 쌓아온 코치는 한국의 수준 높은 코칭 환경에 도전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 언젠가 한국 선수들을 가르치겠다는 목표로 불타오르고 있죠.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을 통해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는 꿈을 키운 코치는 더욱 멋진 코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한편 중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고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소문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앞으로의 커리어를 한국에서의 코칭 기회로 확장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언젠가 그가 한국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그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큰 박수로 응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